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일본 놈들보다 우리 더 나쁜 것 같아요. 일본 제국이 일으킨 만주 사변 이후부터 45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미명 아래 설치한 이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말합니다. 이안부로 끌려간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난한 농가의 딸들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아주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뭐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 뭐 알선업자들의 그런데 거짓말에 속아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군과 경찰에 의해 납치되거나 인신매매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알려지게 됐던 계기는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러한 숨겨진 역사적인 사건들, 그 다음 사실들을 이야기가 하기 시작됐고 1991년도에 고 김학순 할머님이라고 너희가 없다고 했지.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엄연히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그런 피해에 대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의 그런 피해 사실들이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어떤 자료를 보면 천황이 뭐 군인에게 하사한 선물이다. 뭐 아니면 뭐 위생적인 공중 변소다. 뭐 그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나요? 반일 여론이 많이 이제 악화됐죠. 그런 상황에 이제 1993년도 8월 4일 날 이안부 운영 관련해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가 발표되는데 이건 이제 고노 담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안부 관련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 정부와 군이 일본군 위안부 운영에 관해 관여했음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은 그런 한계성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해 다음에 이제 꼭 94년도에는 그 당시 이제 일본 총리 이제 무라야마 총리인데 민간 기금을 설립해서 1호금을 좀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좀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은 이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1호금 성격의 돈은 결코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예. 물론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이후에 이런 뭐 일본 민간 단위에서 일어난다면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만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피해가기 위한 거라면은 이것은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죠. 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피해를 입고 지금 피해자분들이 생존에 계시고 이렇게 수요 집회다 뭐다 면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뭐 방해만 안 했으면 뭐 잘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1965년도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한일 국교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이제 정상화된 계기는 한일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협정의 기본 그 양국 간의 그 협정에 입에되는 것들을 언급했을 때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박정희에 대항하는 거, 도전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잡혀가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65년부터 90년대까지 그 암울했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87년 이후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해자 할머님 등과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장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1년 8월에 역사적인 이제 판결이 나는데, 일본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하는 이제 이혼 판결이 나옵니다. 대단한 판결입니다.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님의 공개 증언 이후 한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도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혼 판결이 나왔으니까 또 자기네들도 뭔가를 해야 되죠.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그 협의 내용 자체가 아주 굴욕적이고 기만적이었다는 거죠. 2015년 12월 28일 날 한일 양국의 애교 장관들이 협의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항목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10억 엔을 지급한다. 이거는 이제 요 4가지 항목 중에 유일하게 일본이 하는 유일한 게 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10억 엔만 일본은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 뒤에 3가지 항목이 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 정부의 조처, 그러니까 일본 정부 조처는 10억 엔만 지급하면 됩니다. 되면은 앞으로 이 위안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다.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조처를 전제로, 그러니까 10억 엔을 주는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이제 합의하는 거죠. 결론은 진짜 예. 돈 먹고 예. 한 100억 정도 되는 예. 거잖아요. 100억 줄 테니까 돈 먹고 떨어져라 뭐 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마. 이제. 일본 정부의 할 일은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고 그냥 10억 엔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다 해결할 테니까. 이것이 바로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그 위안부 합의입니다. 잘 말씀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여기 그거예요?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예? 리가 있겠습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도부시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것을 돈 주고만 소녀상을 취소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래 된다면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살아계신 이분들은 얼마나 한이 정말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정말. 참. 정말로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이 12월 28일 연말이지 않습니까? 얼마 추운 날 그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이 합의를 깨야 된다.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이제 투쟁을 하게 됐고, 이것을 계기로 그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데 안산 지역에 위치한 그 상록수역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도 그때 이제 새롭게 건립된 거죠. 그런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지켜나가야 되죠. 중요하죠. 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촛불 시위 수요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못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아줌마 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마 부대. 엄마 부대인가요? 아 죄송해요. 엄마 엄마 부대입니다. 부대 정정해 주세요. 네. 엄마 부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좋았다.
그런 위안부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았다는 거지? 네. 뭐가 좋았다는? 그런 그렇게 망언들을 이렇게 그 앞에서 방송을 하신다는 거죠? 일본 그 대사관 앞 그 소녀상 앞에서 그런 망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 때마다 어느 집회 때마다 그런 분들 꼭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집회 때마다 그렇게 반대 입장에 서서 온갖 칼질을 다 마음속에 막 목도 받고 칼질도 하고 그런 분들이 꼭 있는데 거기가 거의 엄마 부대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그 위안부 합의문이 파기가 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게 지금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너무나 이제 명확한 거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저희들은 명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죄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했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입니다. 일체의 모든 교섭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화해와 치유의 재단도 해산을 하고 이런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가 되는데 1인당 일본 정부는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제 판결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본 대사관을 압류를 걸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위안부 관련한 판결이 좀 곤혹스럽다.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 그 위안부나 강제동원 관련된 판결이 많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재판부는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2차 공판을 갑자기 4월 22일로 연기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판결을 내려버렸다.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가 문재인 행정부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촛불 정부가 그간 유지해온 입장을 철회시키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태세 전환을 한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고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이고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라가 독립됐다고 해서 이걸 요청했는데 이것도 오늘 한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은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주겠다는 소리 아닐까요? 이게 일본 정부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합의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선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네. 참. 진짜 안타까운 게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했던 그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엄연히 있는 우리 정부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일본 놈들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나이 92세 피해자 김복동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후세들은 절대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본서 자기네들이 한 짓이다고 항복하기 전에는
절대적 용서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일본하고 해결이 지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 저는 오늘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고 나비와도 같은 따뜻한 희망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할머니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싸우겠지요? 네!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이깁시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 我々羽島工業所は君らを朝鮮人だからといって過小評価しない。初日から君らは誰よりもうまくできるはずだ。